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강TV 김홍식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친환경 정책이 스크랩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날 끝난 양회에서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제기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철강 산업을 양고일자, 다시 얘기하면 환경 오염이 높고 에너지가 사용이 높은 이를 이제 두 가지를 양고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자라고 하는 거는 자원 산업을 얘기를 하는데, 요 양고 일자 산업에서 철강 산업을 제외시키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슈였었고요. 두 번째는 2019년도부터 시행을 해오던 스크랩 월별 수입 허가제를 올해부터 전면 재허용키로 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중국이 철강을 포함해서 환경 규제를 갖다 굉장히 강도 높게 하고 있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그 강도로 치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정책이 나왔느냐, 이 배경을 보면 작년 12월 12일 날 시진핑 주석이 기후 정상회담에 참석을 해서 2030년까지 CO2 배출을 갖다가 2005년 대비 65% 이상, 그 다음에 비화석연료 에너지 점유율을 20% 이상, 그 다음에 산림 축적량을 45억 입방미터 이상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요 목표를 중국의 특성상 2030년이 아닌 2025년까지 앞당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속속 관련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철강 산업과 관련해서는 세 단계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오염물질 배출을 갖다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비를 갖다가 이렇게 강화한다든가, 불시에 업체 방문을 해가지고 배기가스라든가 이런 걸 갖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겨서 만약에 등급이 한 단계가 하락이 된다 그러면 생산량의 15%를 갖다가, 그 다음에 두 단계가 하락된다 그러면 30%를 갖다가 강제로 감산시키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 대상 지역은 당산이라든가 석가장 이런 주로 이제 허베이 철강 밀집 지역이 중심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3, 4월 달에는 황사라든가 스모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는 불시 점검을 통한 등급 발표, 이에 따른 감산 이런 게 자주 나타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공업 신식화부라고 하는 중국 정부 부서가 금년도 전체 중국의 조광 생산량을 작년보다 5천만 톤 정도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당산 지역만 해도 캐파가 약 1억 2천만 톤 정도 되는데,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때는 일일 조광 생산량을 약 10만 5천 톤에서 11만 5천 톤 정도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9만 5천 톤에서 10만 5천 톤 정도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1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지금 현재 중국의 전체 조광 생산에서 전기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약간 안 됩니다. 9.8% 정도 되는데, 요거를 2030년까지 20%로 늘리고, 또 고로에서 스크랩 투입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중국이 고로에서 스크랩을 얼마나 투입하느냐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민간업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민영업체일수록 전기로 고로에서 스크랩 투입 비중이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고로에서 스크랩 투입 비중도 30%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정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고로에서 스크랩 투입 비중을 늘리려고 그러면 그 투입을 늘릴 수 있는 미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세 왜 그러면 지금 고로 업체들이 스크랩 투입 비중을 안 하고 왜 전기료 비중이 낮느냐? 일단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전기세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전기세를 갖다가 인하시켜달라고 하는 중국 강철공업 협회가 그런 요청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석탄세를 갖다가 톤당 50원에서 150원 정도 석탄세를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스크랩 수요 확대를 위해서 그 스크랩 가공업체에 대해서 그 부가세 환급률을 현재 30%에서 70에서 90%까지 확대시키는 한편 그 제강사들이나 고로사들이 스크랩을 사용할 때 그 비용의 90% 정도를 갖다가 세금을 감면을 시켜주는 이런 제도를 건의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2025년까지 할 2단계 그 조치들이고요. 마지막으로 2060년까지 이제 탄소 제로를 선언한 2060년까지는 현행 탄소 환원법을 전부 이제 수소 환원법으로 바꾼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도에는 어떤 목표들이 있느냐 이렇게 보면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급 규제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불시에 이제 검문이라든가, 그다음에 당산이라든가 석가장이라든가 이런 철강 밀집 생산 지역에 대한 감산 조치 이런 거를 좀 강화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중국이 이렇게 그 친환경 정책을 강조를 하느냐? 우선 이제 대내적으로 보면 대기질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모그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이런 거를 꼽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올해가 세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네요. 첫 번째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고, 그 다음에 양백 플랜이 시작되는 첫 해고, 시진핑 주석이 연임의 첫 해입니다. 그래서 자국민에 대한 리더십을 갖다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료 측면에서 보면 지금 사실은 이제 90%가 고로인데 주로 대부분 브라질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원료를 갖다 수입을 하고 있는데 호주하고 사실은 좀 지금 관계가 껄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료 광산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예 이참에 어떤 그런 스크랩 비중을 높임으로써 철광석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이런 의도도 깔려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대외적으로 보면 미국하고의 어떤 그런 패권 경쟁을 갖다가 이제 의식한 이런 것으로도 좀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자꾸 전 세계 동맹들한테 주장하는 것은, 자, 중국은 지적 재산권을 마음대로 훔쳐가고 환율도 조작하고 이런 안 좋은 나라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인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미국보다도 오히려 공통의 관심사인 환경에 대해서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한다라는 게 대외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철강 산업에는 이러한 조치들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보면, 우선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아마 등급을 발표하고 감산 얘기가 나오고, 제가 요런 얘기들이 3, 4월에 집중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3, 4월 기간 동안에는 원료 가격은 떨어질 거고요. 제품 가격은 아마 오를 거예요. 특히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급등을 하는데, 요런 그 급등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장기적으로 조금 우상향으로 갈 수는 있겠죠. 요 3, 4월 기간 동안에는 요런 행태가 굉장히 자주 반복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이제 철근하고 열연의 선물 가격하고 그다음에 코크스하고 철광석 선물 가격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유독 작년 말부터 금년 들어서 급등, 급락 이런 변동이 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면 스크랩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인데,
사실은 이제 중국이 2019년부터 스크랩 수입을 갖다가 월별로 할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허가를 맡은 사람만 수입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해오다가 전면적으로 올해 이제 허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게 전기료 비중을 점점 늘려가고 고로에서 스크랩 투입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스크랩 가격은 우상향하는 쪽이 되겠고요. 중국이 최소한 아시아 시장,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스크랩 시장의 프라이스 리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 2060년에 대해서 지금의 탄소환원법, 전부 수소환원법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뭐 당연하게 그 철광석이라다 석탄 가격은 굉장히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중국에서 스크랩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의 조강 생산, 쇳물 생산이 10억 6천만 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뭐 고로하고 전기료 비중이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대개 약 9대 1로 좀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기료 비중이 10%, 고로 비중이 90%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스크랩 수요가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고로에서는 약 13% 정도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억 5,400만 톤에 13%를 하면 1억 2,400만 톤의 스크랩을 썼고요. 전기료 같은 경우는 1억 600만 톤을 갖다가 생산을 했는데 약 20% 로스를 감안하면 약 1억 2,700만 톤 정도의 스크랩을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스크랩 총 수요는 약 2억 5,100만 톤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2025년은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 생산량은 중국 정부가 10억 톤은 가능하면 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본다고 그런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기료 비중을 20%까지 늘리게 잡겠다. 그러면 2억 톤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로는 이제 9억 톤에서 8억 톤으로 줄어들겠죠. 그렇지만 고로 8억 톤 중에서 스크랩 투입 비중을 30%까지 늘린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8억 톤 곱하기 30% 하면 2억 4천만 톤의 고로에서 스크랩 수요량이 발생을 합니다. 전기료에서는 2억 톤까지 늘어나니까 여기 120%를 곱하면 2억 4천만 톤이 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맥스로 잡았을 경우에는 약 4억 8천만 톤의 스크랩 수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급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억 1천만 톤 정도 내수해서 했고, 수입은 2015년에 2,330만 톤까지 수입을 했다가 작년 같은 경우 2019년부터 월별 허가제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년은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100만 톤이 안 됩니다. 한 30만 톤 밑으로 이렇게 수입을 했는데, 요게 이제 수입을 허가를 했으니까 2025년이 되면은 내수 공급이 약 3억 톤 정도 될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수입이 맥스로 보면 약 1억 5천에서 1억 8천만 톤 정도 될 거다. 그러면 왜 중국이 철강 축적량이 100억 톤이나 되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이 스크랩 회수율이 선진국이 약 80%인데 반해서 중국은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크랩 운반과 관련된 물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진국만큼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단기간 내에 선진국처럼 80% 회수가도 이루어지는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당분간 약 1억 톤이 넘는 스크랩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저는 중국의 이런 환경 규제 정책이 한국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일단 스크랩을 핸들링하는 납품상 입장에서는 수출할 수 있는 다른 시장이 생긴다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제강사 입장에서는 중국이 만약에 가격을 올려서 싹쓸이를 해간다고 한다면 원가 압박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그 다음에 지속적인 정보 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가 끝나면 중국의 어떤 유관 기관들과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할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환경 규제가 되면 이제 제품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도 많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요 문제는 다음 시간에 퇴소율과 관련해 가지고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